일동홀딩스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 일동홀딩스의 그 이전의 상한가는 4월 14일 목요일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중간 범위에 이제 우리가 노란톡에서 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 상한가 나온 건 뺐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동홀딩스인데 이게 이미 벌써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일동제약과 더불어서의 움직임이 나중에 나오죠. 처음에는 일동제약만 강세를 띄었죠. 일동제약은 뭐 2월 3일, 2월 7일, 그리고 2월 25일, 3월 25일 상한가 4번. 와우.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서는 2조 수준까지. 그게 이번에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일동홀딩스도 동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일동홀딩스는 신고가 랠리. 일동제약은 이제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슈 부분은 뒷부분에 일동제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 3월 28일, 4월 14일, 또 4월 18일 날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래량 기준에서도 그렇고 또 상승률의 기준에서도 상승률 5위. 상승률 5위, 장중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고요. 근데 여기 전체적인 종목 상승률 9.5%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종목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일동제약.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시가총액이 낮다고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동홀딩스는 27.5%의 상승률인데요. 이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지금 800만 주죠. 우리가 800만 주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88에 64. 88에 64 이렇게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의 거래량은 88에 64, 640만 주 이상. 근데 정형화하자 이거예요. 뭐 연구원, 우리 연구원분들 이거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니 융통성이 없어. 88에 64, 641만 7,642주가 터져 있는데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은 예를 들어서 명목 가격, 명목 수치 뭐 650만 주든 혹은 저는 그냥 100단위로 끊어버려요. 700만 주든 혹은 600만 주든. 내일 기준은 다시 상한가를 진입했던 상황에서의 흐름이니까 그럼 얼마? 700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 얼마?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가 일단 떠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일단 시간에서 강세를 띄어서 새벽 사이에 어떤 큰 문제만 없다면 일단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거래가 수반되면 출발할 텐데 그 기준에 700만 주의 거래량 이것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 10% 움직인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듣지 마시고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제대로 된 거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동영상 자료까지 주세요. 그럼 링크 드릴 테니까. 그리고 10시 30분까지 기다리시라고 좀. 방송 끝나면 제가 뛰어가가지고 교육해드릴 테니까요. 10시 30분에 딱 가서 22시 30분에 유튜브 딱 켜놓고 자 방송합시다 교육합시다 하면은 지금 들어왔던 분들이 못 찾아오셔. 그러면 안 되지. 10시 30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화수 목 금은 5시 30분 17시 30분 아시겠죠? 나중에 그 자막하면 다 준비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이따 또 교육을 또 해드릴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 거래량이 73,900 주잖아요. 거기에 지금 매수 잔량이 얼마? 4만 주로 형성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면은 11만 5천 주인가요? 그럼 12만 주 정도 잡고 12만 주. 12만 주에 3분의 1, 4만 주 정도를 잡습니다. 동시효과 기준에 4만 주 이상의 거래가 체결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4만 주 정도의 동시효과 체결 물량 이후에 양봉이면 그렇게 해서 전체 거래량이 700만 주 이상이 터질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시초가 이후, 그러니까 시작 가격, 시초가 이후의 양봉의 기준에 변동성이 10% 이상 형성될 수 있다. 그 교육 내용을 차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8일에 설정을 해드리고 교육을 잡아드렸던 일동홀딩스는 148%.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14일 날 야간 교육을 또 해드렸어요. 4월 14일 날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왔거든요. 4월 13일 날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맞아버립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또 설명하겠죠. 일동제약 보면서. 그래서 14일 날 야간에 일동제약을 놓고 설명을 하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1,000만 주라는 개념이 요 기준이에요. 일동제약에.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량 기준을 1,50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일동제약을. 근데 그 부분을 일요일 야간에 수정을 해드립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거래대금이 고점 44조 4천억에서 10조 수준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대금 2천억 수준의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1,000억에서 2천억 사이만 형성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1,000만 주 정도면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다. 근데 뭐 오늘 1,700만 주를 찍어줬죠. 어찌됐건. 자, 그렇게 해서 14일 날 일동홀딩스의 기준에 거래량 730만 주 대비해서 80%는 얼마예요? 그 다음 날의 기준 7, 8에 56. 그럼 한 600만 주 오히려 더 600만 주 7, 8에 56, 560만 주가 아닌 6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그런 변동성은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5일 날 금요일 날 야간에 일동제약을 또 1,5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18일 날은 더 낮춰드렸다 그랬죠. 기준거래량을. 응? 그럼 일동제약 보는데 일동홀딩스 안 보겠어요? 같이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15일 날 야간 교육에 18일 날 공략할 종목을 일동제약으로 설정을 해놓고 일동홀딩스를 동반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이때 기준의 거래량도 15일 날의 거래량도 760만 주입니다. 760만 주. 안 보이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5일 날 금요일 날 기준의 일동홀딩스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10% 안 올랐는데 무슨 얘기예요? 쫙 뻗어 올랐다 꼬리 달린 거죠. 쫙 뻗어 올랐다 꼬리 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월등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거기에 꼬리 달리면 우린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잖아요. 이날의 기준에 8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날의 기준에 760만 주니까 7, 8이 56, 8, 8이 64 그럼 600만 주네. 그죠? 6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600만 주로 설정을 한다. 응? 이게 뭐 하루에 배워서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배워서 안 돼. 요 정리해 놓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윤정두가요. 35년 주식을 합니다. 35년 주식을 했어요. 나중에 되면 그 증권사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 갑오로 전 대대손도 물려줄 겁니다. 87년도에 개설한 증권사 카드가 있습니다. 35년을 주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멘토링 서비스를 프로필 하면 한번 쫙 나올 거예요. 바탕에. 멘토링 서비스를 23년 이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주식했어요. 손실났어요 개념이 아니라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지금 탁 프로필 하면 지금 이쪽에 탁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와요? 수익률 대회를 8차례를 우승합니다. 근데 그게 세계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2007년도에 7,681%? 뭐 수익률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어마어마하죠. 그게 세계 기록입니다. 8번 우승해서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를 교육 교재로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에 2005년도에 초청받아서 초청 강의 유일하게 윤정두만. 그리고 조만간에 빠르면 올해 9월 늦으면 내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만들어서 또 금융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윤정두가 정리해놓은 엑기스의 기준입니다. 엑기스의 기준.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원래는 9시간 분량짜리 교육 내용인데 짧게 여기서 2천억 기준 거래 이 부분을 뭐라고 수정했다고요? 일요일부터 해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낮춰드린 거예요. 그래야 종목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기준은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되면 70% 수준 단 전 거래일 기준에서는 80% 수준. 그러면 결국은 600만 주가 된 거잖아요. 응? 기준 거래량이 600만 주가 됐다. 누가? 일동홀딩스가. 그럼 600만 주의 거래량이 9시 10분, 9시 30분, 10시까지. 보통 10시까지 변동성 나온다면서요. 600만 주 대비 이러한 거래 60만 주, 10%니까. 그 다음 120만 주, 그리고 얼마? 180만 주.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를 띄었느냐. 언제? 월요일의 기준에. 강세를 띄고 양봉이면 삿바형의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삿바형의 양봉이 뭐예요?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그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이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죠.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거래량이 터진지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매직 시그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법칙을 보조지표로 빼놓은 거예요. 흔히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그 수치를 윤정도는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증권사하고는 다르게. 어찌됐건 그 매수 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에서의 양봉. 그 거래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나오기 전 최소 600만 주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9시 10분까지 얼마? 10%니까 60만 주라 그랬죠. 60만 주인데 이게 줄거드는 게 뭐냐면 이게 20만 주, 이게 30만 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 될까? 50만 주 이상이에요. 9시 10분까지 80만 주 이상이 터졌어. 8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 그럼 개장초부터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요자락에서 따라붙었겠죠. 요자락에서. 매매가 아주 빠르다 그러면 차익 실현 들고 하셨겠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어서 난 좀 생각을 하고 싶어. 겁나, 두려워, 무서워. 그럼 그 다음 범위의 거래량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상향돼서 크로스가 발생되고 매수 신호가 세 가지입니다. 영선 위, 그 다음에 소나가 꺾여지는, 빨간색이 꺾여지는 구간, 그리고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구간. 거기에 거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이 잡힐 때. 이해되세요? 그 기준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거래 없죠? 이건 못 들어가는 거야. 뭐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뭘 해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다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죠. 이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뭐 오늘 밤을 새서 그냥 이데일리 TV에서 진행해드릴까? 그럼 뒤에 방송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22시 30분에 온라인 교육 강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제일 좋은 건 자료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QR코드 밑에 있잖아. QR코드 여기 탁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셔서 교육 자료 주세요. 와 이런 자료 있어? 정리해 놓은 거? 이런 자료 주세요. 자료 드릴게. 1조 미만짜리 종목 최대 15%까지 장중 특이한 케이스는 20%까지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로 올라오면 이 구간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준이 이때 기준이 얼마냐면 전일 종가가 35,500원인가 할 거예요. 금요일 종가가. 그러면 34,000원이어도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올라갔다 눌려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또 앞전 고점 넘길 때 이런 가격이 10에서 15% 수준이면 편하게 그걸 넘겨서 20% 수준이면 그거는 이제 심사숙고해서 야 거래 대금이 진짜 최상이야? 시가총액은 최하위인데 이런 걸 따져보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의 기준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 이거는 솔직히 못 쫓아가지. 20% 이상 훌쩍 올라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래량은 수반돼 있고 수반돼 있는 상태의 변동성이 나왔고 거기에 15% 20%가 따라붙는다 했는데 35,500원이 금요일 종가였으니까 35,000원 그럼 17% 20%는요 36,000원 수준까지 얼마? 요 가격 수준까지 여기까지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우와 다 오른 걸 왜 주냐 그래놓고 상한가 따라잡는다고 이상한 거 따라 먹고 있어. 거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뉴스 나오면 우와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동홀딩스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들어가는 그거 아니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심리적인 요인 기술적으로. 그래서 25%까지 올라가 있는 요 자리에서 고가를 넘길 때 38,000원 넘기면 이건 못 들어가는 거 이제는. 예? 그 전에 노란톡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 이걸 보고 기준을 잡는데 오히려 이제는 고가 대비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마지노선 범위는 5%도 잡아드려요. 왜? 25%까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출렁하면 2, 3%예요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조정받으면 50% 이상 또 전량. 그 전량의 기준은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으면 왜? 3만 원대 초반 3만 3천 원 10% 올라가 있는 3만 3천 원에 편입했으면 얼마예요? 5천 원 올랐으니까 10% 이상 수익이잖아. 그럼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나 안 할 거야. 그럼 윤정도가 떼찌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지키셔야죠. 혹은 마지노선을 그럼 설정하십시오. 어디서 정리를 할지.
혹은 윤정두가 이렇게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려 노란톡에서 텍스 전략 탁 올려서 지금의 기준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있으니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 편입이 26%까지는 안 되겠지만 개별 매매가 20%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의 고민. 그러고 나서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상한가 진입을 해요. 상한가. 우와, 이렇다 하게 차익 실현 욕구 터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와 하고 나와. 그럼 와 상한가 대박이다 이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상한가가 나와도 상한가에서 50% 이상 상한가 이탈 후에 마이너스 2%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돼버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무슨 뭐 돗대기 시장이야? 하루에 뭐 상한가 맨날 나오면 뭐 빌딩을 그냥 윤정도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겠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상한가에 도달이 되면 차익 실현한다.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재편입을 했든 혹은 만약에 갖고 계셔서 화장실 갔더니 상한가 풀려가지고 갖고 있었어.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한다.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끊고 매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무너졌어요. 4% 이상 빠졌습니다. 4% 이상 빠지고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왔어요, 다시. 그리고 시간에서는 어떻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윤정두가 거짓 프로모를 한다면은 와 상한가 같잖아 내일 대박 날 거야 이래야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명확한 조건식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처가 되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런 식으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44,000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와요. 무조건 다 올라가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QR코드 팍팍 찍고 QR코드 딱딱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갭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요? 갭은 뭡니까? 그럼 자료 그냥 또 윤정두가 뿌려드린다고 그랬잖아. 35년 주식하면서 책 한두 권 내냐고. 무료로 다 뿌려드린다는데 그걸 왜 못해? 이런 자료를 뿌려드린다고. 이런 자료를 지금 제가 방송 카메라에다 훅 던진다고 뿌려지지가 않잖아. 어딘가는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노란톡. 오셔서 자료 주세요. 나도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보고 대처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상승일 때 확인형의 흐름과 요 기준의 망치형의 기준, 요 캔들은 작아요. 여기서부터 22,000원, 3,000원을 샀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 변동성의 캔들 크기가 커져 있는데 망치형 캔들 크기가 요만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자락 25,000원부터의 수준에서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어느 게? 요 그 흐름의 기준에 주봉상에.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의 기준, 갭에 대한 부분. 지금 범위에서는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50명 이상 들어왔어요. 60명, 70명 난리 났어. 빨리 오셔서 4대 천왕 캔들 도서 주세요. 4대 천왕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까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없어요. 며칠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느냐, 변동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예 없어요. 이 내용은. 이거 가려버릴 거야. 아니 이게 떴으면 어디서 편입하는지, 차익 실현 어디서 하는지, 되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 도서, 우리나라 도서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뵀어요. 스티븐 니슨의 캔들 전략. 그거를 우리나라에 직역을 하신 교수님. 지금 현역 교수님이세요. 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제 꼬맹인 거지. 저는 그래도 재밌지. 왜? 300년 전에 혼마가 책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전략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80년대 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에도 이런 변동성의 기준과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윤정두가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 자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없고 우리나라에 윤정두 도서에만 딱 들어가 있는 거. 나머지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이지. 뭐 상승 잉태 확인형 누가 몰라? 어디서 편입할 건데? 편입의 기준이 어딘데?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캔들의 크기는, 그 변동성은, 거래는 어설프게 배웠다가는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큰일 납니다. 무엇을 하나든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추세 범위에
이 망치형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 범위에 망치가 떴을 때 이러한 흐름들, 변동성의 기준, 또 편입 공간의 기준, 차익 실현의 범위, 손절 범위의 기준, 캔들 하나만 해도 100시간 이상의 강의 패턴이 나옵니다.